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BH 주주 여러분들. 제가 BH를 2주 전에 촬영을 할 때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2주 전에 이 정도쯤이었죠. 여기에 지금 3중 저점을 찍을 당시였던 것 같은데, 저점 지지를 잘 해주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점을 또 하향 돌파하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 이유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애플 향의 수요 전망과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영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우선 이제 이 BH 관련된 제품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앞번 영상에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FPCB 기판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FPCB를 납품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주요 고객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FPCB 중에서도 RF 타입의 FPCB를 주요하게 이렇게 납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016년부터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 PCB, FPCB 주요 업체 매출액에서 가장 높은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PCB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은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점차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FPCB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년 거의 10에서 20%씩 성장한다고 하죠. 그에 따라서 이 BH의 매출액도 10%에서 20%씩 상승할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지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지표를 좀 간략하게 보시면은 ISM 지수인데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 지수고 1월 달과 3월 달 이렇게 50을 넘으면서 12월 달보다 1월 달에 지표가 상승해서 49.1이 나왔었고, 2월 달에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47.8 나왔었죠. 근데 3월 달에 50이 넘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에는 수출 업체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신규 주문 건수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은데요. 1분기 1월에 보시면은 52.5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3월에는 51.4였죠. 2월 달에도 49.2, 50에 가까이, 50 이상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지표가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을 보면은 1분기에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 동향인데요.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 동향입니다. 3월 달 동향을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자부품이 6.9% 이렇게 상승을 했고, 반도체는 30.3%가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출하량도 많았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출하량을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는 16.7%가 증가를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11.1% 이렇게 상승해줬죠. 그래서 재고 처리량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게 되면은 전월 대비해서 반도체 부분에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재고량이 줄었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마이너스 19.1%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서 재고량도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1분기에 실적은 괜찮게 나오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이제 PMI 지수로 돌아오면은 4월 달에 감소를 했죠. 구매자 지수가 50 밑으로 감소를 했고, 또 신규 주문자 건수도 지금 49.1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실적은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걸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실적이 나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 BH에서 5월 2일자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딱 보시다시피 어닝 쇼크를 보여주고 있죠. 앞서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이제 분기에 대한 실적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100% 맞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단기 실적이 42%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8%나 감소를 했죠. 이렇게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실 텐데, 차트에서 5월 2일자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상승 돌파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식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 수가 있다면 신이죠.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애플이랑 동일한 차트를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은 애플이랑 동일하게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오른다면은 사실 BH의 주가도 함께 오른다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애플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그러면 파악을 하면 될 텐데, 애플의 상승 모멘텀은 사실 11월 달에 출시하는 아이폰 16이 되겠는데요. 아이폰 16이 나올 때까지 사실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의 주가의 흐름에서 파악을 해본다면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 흐름세가 끊어졌다가 다시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좀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신제품이 나오면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주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최대 강점과 최대 단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폰 16에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고 하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좀 비확실하다라는 좀 인식이 있습니다. 2년 정도 개발을 했는데 못하고 있어서 탑재를 못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확정적인 보도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중국향 수출에 대한 어떤 제재가 좀 가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리스크가 있겠는데요. 중국을 향한 애플 수출액 비중이 거의 4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그 판매량이 줄어든다면은 좀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이슈들을 좀 잘 챙기셔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이제 모멘텀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해보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